어디나 서재에 와주신 여러분들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책 좋아하는 진인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이에 상대적으로 남아있는 요소들은 그 중요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먹는 즐거움 못 잃어 바랍니다. 밖에 나가서 놀기도 어렵고 친구 만나기도 어려운 때 저의 시름을 달래주는 것은 가족과의 맛있는 식사 시간 및 간식 시간입니다. 배달 음식도 많이 시키게 되고요. 집에서 해먹는 음식도 그렇게 폭넓진 않지만 끊임없이 자기 복제 및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시대에 좀 더 그 중요도가 커진 것이지 사실 저는 본래부터 음식에 대한 사랑을 가슴 깊이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앞서의 자기소개를 책 좋아하고 음식 좋아하는 진인입니다 할 걸 그랬나 봐요. 직접 먹는 것만큼이나 요리책이나 요리 에세이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 다룰 책 또한 음식 관련 책인데요. 제 서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요리 관련 책 중에 가장 먼저 샀던 책입니다. 제 기억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책을 사기 전에 인터넷 서점에 있는 도서 설명을 읽어보고 사는 편인데요. 소제목들부터가 여러 음식을 다루고 있었기에 아주 저한테 알맞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구매했는데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제목은 죄악과 매혹으로 가득한 금기 음식의 역사, 악마의 정원에서입니다. 제가 이 책을 구매한 게 벌써 12년 전인데요. 당시에도 이미 베스트셀러 대열에 이름을 올린 지 꽤 된 책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제목부터가 호기심을 자극하죠. 뭔가 양극단에 두 개체를 붙여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단테의 신곡에서 나오는 7가지 죄악이 있는데요. 그것을 활용해서 하위 챕터 제목을 정해두기도 했습니다. 세욕, 폭식, 오만, 나태, 탐욕, 불경, 분노. 이렇게 하위 챕터들이 있고 그 아래 소제목들이 7개에서 10개 정도 있는데요. 각 소제목의 내용들이 하나같이 도발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 있어서 좀 놀랐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인기가 있는지 저한테 책이 증명해줬다거나 할까요? 몇 개 말씀드리자면 바질잎을 딸 때면 욕을 하세요. 천국에서는 트림도 향기롭다. 영국의 세계집에는 맛없는 음식 때문? 그대의 어머니를 먹지 말라. 오늘도 당신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었으니 보답하시오. 최고의 디저트는 집에 불지르기 등등 쇼킹한 소제목들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내용을 보자면 금기 음식과 섹스, 그리고 정치와 종교적인 요소들이 혼합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기하면 성적인 요소와 종교적 절제, 정치적 뒷공작 등등이 빠질 수 없겠죠. 첫 하위 챕터 세욕의 첫 번째 소제목 첫입, 그 새콤달콤한 맛에 보면 금기 음식의 첫 타자로 사과가 등장합니다. 사과? 우리가 매일 깎아먹다시피 하는 그 사과가 왜 금기 음식이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성경의 창세기로 가봐야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창세기에는 선과 악을 분별해준다고 하는 선악과가 나오죠. 이브와 아담을 타락시키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만든 그 선악과는 사라지지 않고 문헌에 남아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중세 성직자들은 성경을 읽고 평민들에게 풀이해주는 것을 업으로 삼았는데요. 여인의 입술처럼 붉은 사과의 껍질, 천국같이 달콤한 첫입과 곧 뒤따라오는 시큼하고 약간은 씁쓸한 지옥의 맛, 세로로 잘랐을 때 나타나는 여성의 음부 같은 모양새, 무엇보다 가로로 잘랐을 때 사탄의 별 모양으로 단면이 나오는 사과를 선악과 나무에서 자란 금단의 열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한 것은 로마 카톨릭 교도들이고 사과는 다른 종교자들이나 평범한 사람들에게 무리 없이 받아들여져 현대에 이르렀습니다.
오히려 사과가 아니라 토마토가 러브애플이라는 이름으로 다음 희생양이 되었고, 사람들은 야한 붉은 열매이자 음흉스러워 보이는 즙이 흘러내리고 먹으면 입안에 자극적인 맛이 확 퍼지는 이 열매를 꺼려했습니다. 토마토는 최소 150년간 이런 식으로 기독교도들 사이에 냉대를 받아오다가 170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야 이탈리아 등지를 시작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성직자들은 토마토가 부도덕하고 음란한 채소고 주로 소스로 쓰여서 음식을 더 먹게 하는 탐식의 주범이라고 생각했죠. 결국 미국의 로버트 존슨이라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치고는 생토마토를 그 자리에서 깨물어 먹는 퍼포먼스를 보입니다. 그 자리에서 몇몇 사람은 기절에 쓰러질 정도였다고 하니 당시 미국인들의 토마토 공포증을 알 수 있죠.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로버트 존슨은 토마토 통조림 제조업체를 세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전체가 신빙성이 별로 없기는 하고 마치 구연동화처럼 내려오기는 하지만 아무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뉴저지에서는 해마다 8월이면 그의 용감한 행위를 기르며 그 위협을 재현하는 축제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하위 챕터 폭식에서는 옛 로마 시대의 풍족함을 넘어선 타락적인 연회의 모습이 묘사됩니다. 시인이었던 세네카는 이런 풍습을 보며 다음과 같이 터뜨리죠. 사람들은 토하기 위해 먹고 먹기 위해 토한다. 이 시대의 졸부였던 트리말키오는 음식이 흘러넘치는 연회의 전문가였습니다. 얇게 저민 냉육을 시작으로 암돼지 젖통, 수탉의 볕, 토끼 고환, 홍학의 혀, 타조의 뇌가 에피타이저로 나오면 그 다음 본격적인 정찬으로 우유를 먹여 크게 키운 테니스공만한 달팽이, 겨울 잠쥐로 만든 샌드위치, 살아있는 물고기들에게 그 자리에서 뜨거운 물을 부어 먹는 일종의 숙회가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뼈까지 씹어먹는 작은 새요리, 마침내 메인 요리로 암소를 양으로 채우고 양속을 돼지로, 돼지 속을 수탉으로, 수탉 속을 병아리로, 병아리 속을 개똥지파기로 태운 요리가 나오고 천장이 갈라지면서 케이크들이 내려오면 정면에서 사프란 향이 나는 주스가 뿜어져 나옵니다. 대단하죠. 하도 음식에 대한 낭비가 심해서 원로원은 그의 연회 때문에 몇몇 음식을 불법으로 지정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 외에도 어느 국가가 먹는 음식으로 그들을 비하하는 사람들, 그리고 인도처럼 사람의 계급을 나누고 각 계급에게 허락하는 음식도 차등을 두는 사회 분위기, 환경보호를 위해 제한한 음식을 포기하지 못하고 몰래 취급하는 국가들, 사랑받는 동시에 혐오감을 일으키는 날생선이나 내장고기 등의 음식에 대한 반응, 프랑스 혁명이나 여권 신장을 일으킨 음식들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꼭 책을 읽어보세요. 몰랐던 내용들이 유머러스한 어투로 쓰여진 책 중에서 뚜렷한 두각을 나타내는 책이라고 제가 단언할 수 있답니다. 이 책에는 마지막으로 8번째 죄라고 해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면 맛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8번째 챕터의 내용에 따르면요, 현재 초콜릿은 그저 달콤한 음식으로 생각되지만 처음 유럽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강력한 도취제, 일종의 마약으로 여겨지기도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8세기 유럽인들은 초콜릿이 여자들을 성욕에 굶주린 창녀처럼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여자들이 초콜릿을 먹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당시 프랑스인들은 엄마가 핫초콜릿을 자주 마시면 얼굴이 새까만 아기가 태어난다고 했어요. 현대인들은 옛날보다 훨씬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다양한 먹거리들을 접하고 있죠. 하지만 뭔가를 먹어도 예전처럼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게다가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날카로운 강요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포테이토 칩을 먹고 있거나 그 냄새를 풍기는 사람 옆에 앉으면 그 사람을 게으르고 방탕한 사람으로 분류한다고 해요. 길거리에서 뭔가를 먹고 있는 것도 좀 지저분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죠.
살을 빼야 한다고 해서 음식을 제한하다가 요요 현상이 오는 경우도 오히려 음식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제한한다면 모든 게 맛있어지는 거죠. 다들 아시다시피 음식은 우리 삶을 지탱하는 큰 요소이자 기쁨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요, 하늘의 선물인 음식을 더 잘 즐겨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중세나 그 이전 시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아마도 지금처럼 제한 없이 많은 종류의 음식을 섭취하지는 못했을 거겠죠. 또 그러면서도 너무 넘치지는 않게 내 몸을 생각해주면서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즐거움을 누려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화면 네모만큼 책 네모도 많이 사랑해줍시다. 감사합니다. 안녕.